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바이오 기후변화 분야의 신기술과 신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어떤 모임을 또 회의를 한번 갖고 기후변화와 바이오 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또 그런 한번 모임을 계기로 해서 이 분야에 적극적인 발동을 한번 꼭 걸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드디어 이런 모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키스트는 1965년에 미국으로부터 월남전 파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천만 불의 원조를 받아서 설립을 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옥수수를 원조 받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피 흘려 벌어온 소중한 원조 자금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 소중한 곳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볼펜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 역시 미래를 바라보는 선제적인 투자가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분야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 분야 시장이 2013년에 720억 불 정도였다면 2025년에는 3,700억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정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도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이 미래의 메가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차 안에서 해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꼭 극복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전이 없던 시대가 없지만 그 도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도 180도 바뀌고 나라 운명도 180도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도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도전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두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도전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상을 찡그리고 또 산업계는 이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극복하기도 너무 힘이 들 뿐 아니라 창조적인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한테는 기회다. 기술로 이것도 한번 멋있게 극복을 해보자 한다면 힘도 나고 또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나와서 오히려 더 극복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창조 경제라는 게 어떤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극복을 해서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고 신시장을 만들고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로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한다고 그럴 적에
예를 들면 옛날에 석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돌이 부족해 갖고 석기 시대가 끝났느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 널리고 널렸지만 그럼 계속 석기 시대 돌만 갖고 하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라면 발전을 못 했겠죠. 근데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을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 인류가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중화학공업 같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시대에 가장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겨야 되는데 뭐 집중적으로 어떻게든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그때 발전을 했다. 근데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키스트를 비롯한 우리 과학 기술자들이 얼마나 그 평시에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도전 앞에서 시장의 역할,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 역할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가 그런 관계부터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시장이 민간이 주도해가는 시대고 경제다 할 때 정부의 그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거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민간에서 이것을 갖다 기술로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동기가 부여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원하고, 그게 힘들지만은 그것이 조금 덜 힘들게, 또 힘들어도 그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게 그 어떤 지원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을 서서 무슨 이거를 다 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이걸 통해서 나오고 또 그것이 투자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다면 그다음에 그거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정부는 거기서 참 공정하게 부작용은 없는지 이것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바이오 쪽이나 기후변화 분야 쪽이나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보니까 그 키스트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했다 하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사인을 하는데 그 순간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은 그 전문가들 뭐 전부 뛰어들어서 땀 흘려갖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어떤 씨앗이 될 것이라고 누가 그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회의지만 그 바이오와 또 그 기후 변화 분야에 있어서도 오늘의 이 회의가 그런 나중에 돌아볼 때 그런 역사적인 어떤 모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모두가 돌아볼 수 있도록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번 좀 잘 해봤으면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 바이오하고 기후 변화 분야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데도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수명이 연장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후변화 분야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2년에 바이오 분야의 연구와 혁신에 기반한 경제성장 청사진을 제시했고
일본은 작년에 범부처 보건의료 R&D 통합 체계를 갖추는 등 바이오 경제 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도 그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까지도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도 우리의 창조 경제와 비슷한 자추 창신 전략 아래 신재생 에너지 등을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R&D와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부 신약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해서 해외 판매가 기대되고 있고, 전력 저장 장치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정부 R&D에 비해 민간 R&D 투자가 부족하고 아직도 실험실에 많은 연구 결과가 병원과 산업으로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도 낮은 경제성과 또 초기 투자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의 기초 기술 개발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보급 단계를 뛰어넘어서 민간 주도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시장 형성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이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실패 위험이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이오센스라는 벤처 회사가 요즈마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엑스레이 없이도 3D로 몸속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이것이 대박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민간 차원의 신기술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한 보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보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민간 기업을 참여시킨 태양광 렌탈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보급을 크게 확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한국과 독일이 협력을 해서 만든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그 건축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 ICT를 융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투자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보통 건물 짓는 것보다 한 20%가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의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주고 세제 혜택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경제성이 확보돼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이 같은 값인데 에너지 제로 빌딩이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건물을 선택하겠습니까? 시장은 넓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직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비롯해서 오늘 좋은 토론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